행쥐를 버텨주는 힘이 마지막에 빠집니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타이어가 대부분 바뀌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시장은 전체의 20% 가까이가 올웨더 타이어로 바뀌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기후도 바뀌면서 상식도 바뀌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모든 계절에 다 사용 가능한 올웨더 타이어를 끼워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건데요. 물론 기존에 여러 타이어들이 있었습니다. 미쉐린 클로스 클라이밋 2, 컨티넨탈 올 시즌 컨택트 2, 한국 타이어 시너지 4S2, 한국 타이어 웨더플렉스 GT 대폭 변화가 있는데 대체 올웨더 타이어라는 건 뭔지, 그리고 여러분 차엔 어떤 올웨더 타이어를 끼워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올웨더 타이어란 무엇인지 이것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 시즌 타이어, 올웨더 타이어, 그게 그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 시즌 타이어는 M+S라고 써 있습니다. 머드 플러스 스노우입니다. 아니, 그러면 여름철 머드라든지 겨울철 눈길에도 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아이고 뭐 사계절 타이어 맞구만, 이거 쓰면 되네 라고 생각할 텐데, 사실은 요 M+S의 눈길은 우리나라 날씨 아니면 유럽 날씨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유럽 국가에서는 눈길에 이 사계절 타이어를 끼웠다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어요. 올웨더 타이어는 전혀 다릅니다. 이걸 가리켜서 3피크 마운틴 스노우 플레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3PM SF라고 하는데, 이 그림이 있으면 윈터 성능을 충분히 갖춘 타이어다 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올웨더는 일단 편리합니다. 1년 내내 쭉 타면 된다는 겁니다. 타이어 교체 비용이 일단 줄어들겠죠. 타이어 장착비, 보관비 이런 것들도 절약될 거고요. 타이어를 자주 바꾸지 않으니까 친환경에도 도움이 된다 해서 지금 유럽에서는 당연히 올웨더 타이어로 바꿔야 된다 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타이어 아니에요. 올웨더 타이어를 끼우시고 1년 내내 정말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올웨더 타이어만 좋고 나머지는 다 나쁘다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올웨더 타이어가 가진 단점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문제, 소음 문제였습니다. 일단 올웨더 타이어의 패턴을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대부분의 올웨더 타이어들은 이런 식으로 패턴이 V자형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V자형 패턴은 원래 서머 타이어에서 더 많이 사용되던 거였어요. 이글 F1이라고 하던 거 옛날에는 V자형 패턴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냐면 자동차의 소음 수준을 계속 높이다 보니까 타이어의 패턴 노이즈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민감해져서 이제 타이어에서 패턴 노이즈가 나는 타이어는 살아남지 못해요. 올웨더 타이어도 패턴이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다 보니까 로드 노이즈가 계속 발생하게 되고, 예민한 분들은 이걸 또 불편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올웨더 타이어의 두 번째 문제, 타이어 소모입니다. 올웨더 타이어라는 형상이 겨울철 성능을 강화한 타이어다 보니까 컴파운드, 그러니까 타이어의 고무 소재 자체가 좀 몰랑몰랑합니다. 겨울철에도 굳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고무가 경화되지 않는 타이어를 쓰다 보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뜨거운 날에는 이 노면의 타이어 온도가 계속 올라가서 타이어 마모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아니, 지금 사계절 내내 타이어 하나로 끝내고 안 갈아 끼우고 쭉 가겠다, 이렇게 올웨더 타이어를 끼우는 건데, 지금 타이어가 이렇게 빨리 닳아버리면 결국에는 타이어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하러 올웨더를 끼우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겠죠. 문제 세 번째, 위치 교환 문제가 있습니다. V자 패턴 타이어는 위치 교환이 그렇게 자유롭지가 못해요. 생각해보면 현마모라든지 이상마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보통 타이어는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나면 앞을 뒤로, 뒤를 앞으로, 대각선으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V 패턴 타이어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앞뒤 타이어만 교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마모라든지 편마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지 못하고, 타이어 옆면에 각인되어 있는 UTQG 있잖아요. 얼마까지 쓸 수 있다, 수명까지 다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올웨더 타이어의 단점을 극복한 최신 한국형 올웨더 타이어가 나왔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타이어 웨더플렉스 GT라는 타이어입니다. 윈터 같은 느낌이 드는 타이어네. 그리고 V자 패턴도 아니고 뭔가 굉장히 복잡한 패턴을 갖고 있어요. 이 패턴들이 어떤 패턴도 같은 패턴을 찾을 수가 없네요. 자, 올웨더답게 여기 보면 3PM SF 심볼이 딱 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크가 있어야 진짜 눈길 성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3PM SF 심볼 옆에 여기 보면 해, 비, 눈 심볼이 있는데, 그러니까 눈길에서만 달리는 거 아니야, 이건 서머도 되고 윈터도 되고 다 되는 타이어야 라고 이런 디자인을 넣은 것 같습니다.
외관만 갖고서 타이어 전부를 알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이 외관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소음 문제였습니다. 기존 한국 타이어 키너지 4S2 이런 타이어는 V형이었잖아요. 미슐린 크로스 클라이밋 2 이런 것들도 V형이었습니다. V자 패턴이 나쁜 건 아닌데 V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규칙적이잖아요. 소음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보면 V자가 없고 이렇게 완전히 비대칭형으로 노면에 타이어가 닿을 때 타이어의 한쪽 면이 먼저 닿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뿐하게 닿을 수 있도록 각도를 만들어 놨어요. 이 패턴 노이즈라는 게 똑같은 패턴이 딱딱딱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건데 부딪히는 걸 사뿐하게 닿도록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소음이 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가운데도 그렇지만 이 가장자리도 그렇습니다. 이걸 숄더 블럭이라고 하는데요. 이 블럭이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고 하나는 중간이고 이런 식으로 패턴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렇게 규칙적이지 않게 부딪히게 되니까 어느 정도 소음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블럭 부분에 날카로운 부분도 있지만 여기는 이렇게 완만한 부분을 깎아놔서 그래서 소음 대책을 2중 3중으로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 패턴 디자인만 봐도 V형보다는 확실히 더 조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지는 저희가 직접 타봐야 되겠죠. 두 번째,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이런 올웨더 타이어는 윈터 성능이 강화되어 있는 타이어잖아요. 그래서 타이어가 도대체 얼마나 다른지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요. 트레드웨어가 몇으로 써있나? 무려 720입니다. 트레드웨어가 720이야. 야, 말이 되나? 아니 이렇게 생긴 타이어가 어떻게 720이 나오죠? 아마 올웨더 타이어 중에는 가장 높은 마일리지를 자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올웨더 타이어에서 마일리지는 특히 중요합니다. 교체비, 장착비 이런 걸 아끼기 위해서 사용하는 타이어인데 타이어가 먼저 닳아버리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올웨더 타이어는 이렇게 수명이 긴 타이어를 찾아서 끼우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도 이 타이어는 지금 안쪽 바깥쪽은 있지만 앞뒤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던 거 뒤로 옮겨도 되고 옆으로 옮겨도 되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서 마일리지 필요하면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타이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에서 볼 수 있는 세 번째 특징을 보면요, 여기 보면 UTQG라고 있는데 UTQG는 젖은 노면 제동력이 나와 있습니다. 젖은 노면 제동력은 지금 A 등급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올웨더 타이어는 겨울철에 워낙 좋으니까 이 1년 내내 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여름철에는 조금 아쉬워도 그냥 참고 쓰는 타이어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한국 타이어에서 나온 웨더플렉스 GT라는 이 타이어는 여름철에도 UHP 타이어 못지않은 그런 퍼포먼스를 내는 타이어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측면의 홈도 이렇게 길고 넓게 뽑아놔서 이게 배수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빗길 주행할 때 물이 빠르게 배출될 수 있다 라는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깥쪽 아웃사이드 숄더 부분을 보면 여기 이렇게 띠가 하나 있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타이바 라고 하는 건데 블럭하고 블럭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블럭이 급제동을 하거나 급가속을 하거나 아니면 코너링을 할 때 이 블럭이 옆으로 눕는 경우를 막아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보강대를 갖고 있는데 이걸 또 이렇게 계단식으로 차곡차곡 만들어 놔서 그래서 이 블럭이 이런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사이프 안쪽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지그재그로 이렇게 파여 있는데 이 사이프는 그냥 사이프가 아닙니다. 이건 3D 사이프라고 해서 이 사이프 양쪽이 서로 결합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형태예요. 수막은 깨트리면서 하나의 블럭처럼 뭉쳐져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이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웨더 타이어인데도 불구하고 곳곳에 사이프를 집어넣을 수 있었던 거죠. 여튼 지금 새로운 타이어라고 하는 웨더 플렉스 GT, 지금까지 눈으로 봤을 땐 굉장히 신기하고 뭔가 다양한 시도들을 했다라는 건 눈에 보이는데요. 그런데 타이어를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되겠죠. 정말로 좋은지 아니면 혹시 아쉬운 점은 없는 건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니까 웨더 플렉스 GT 그리고 요즘 올웨더 타이어 중에 굉장히 인기 있다는 미슐린 크로스 클라이밋 2 이렇게 가지고 가서 비교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자, 그래서 저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 타이어를 비교하기 위해서인데요. 한쪽은 한국 타이어 웨더플렉스 GT 그리고 한쪽은 미슐린 크로스 클라이밋 2를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타이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겨울철 테스트는 저희가 아직은 할 수가 없고 그건 겨울에 가서 테스트할 거고요. 이 올웨더 타이어라는 건
반드시 테스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빗길 주행 성능. 최근 들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빗길이 정말 많아졌고 물이 어느 정도 고여있는 길들도 많이 지나야 되고 그런데 안전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안전 성능 살펴볼 거고요. 올웨더 타이어 다 좋은데 정말 아쉬운 것이 소음 수준이 너무 높지 않냐, 승차감은 어떠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소음 수준과 승차감과 그리고 물길에서의 제동력 테스트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두 타이어를 끼워 놓고 나니까 느껴지는 점이 있습니다. 이쪽 패턴은 제가 보여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독특하게 생기고 이 안쪽은 이 윈터 타이어처럼 사이프가 잔뜩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도 잘 달리겠구나, 그리고 물길에 수막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쪽을 보면 이렇게 두꺼운 숄더부가 있어서 이렇게 코너링을 하거나 할 때 이 바깥쪽 숄더가 제대로 받쳐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크로스 클라이밋을 보면 크로스 클라이밋도 아주 멋있네요. 이렇게 생겼으면 양쪽으로 배수 성능을 높여줄 수 있는 타이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겨울철에 이런 패턴이 눈을 좀 파고드는데 유리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패턴이 가로형으로 생겨 있어서 이 홈이 소리를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긴 하는데 실제로 어떤 식의 소음을 낼지, 어떤 승차감을 내게 될지 이런 것들 직접 주행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국타이어 웨더플렉스 GT 소음이 어떻게 나게 되는지 소음 테스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은 끄고요. 그리고 시속 80km에서 시동을 꺼서 중립 상태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소음 수준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65dB 정도 나왔고요. 이거 소음 수준이 어떨까 우려도 좀 했는데 다른 올웨더 타이어와 비교했을 때 노면에서 확실히 조금 더 조용하구나 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일단 타이어에서 공명음이 어느 정도 나는지를 보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은 어지간한 사람들은 사계절을 낀 경우와 올웨더를 낀 경우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소음 수준을 보여줍니다. 이 패턴 노이즈가 생기는 그런 특정 속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타이어는 그 패턴들이 다 제각기의 형상을 갖고 있어서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서 우리가 듣는 주파수에 고르게 퍼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데시벨이 낮은 것보다 더욱더 조용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넘어온 차는 똑같은 산타페의 미셸린 크로스 클라이밋 2가 장착되어 있어요. 한번 주행을 하면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저희가 지금 간이 측정 장비로 봤을 때는 66 정도 나오는데 아까 65였거든요. 비슷한 정도의 소음 수준이다 라고 느껴지는데 근데 한번 주행을 해보면 묘하게 이거 뭐죠? 두두두두 하는 이 느낌 뭐죠? 근데 지금 이 느낌이 있어요. 꾸준히 두두두두두 하는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소리가 큰 건 아니에요. 소음 수준이 높은 거라기보다는 일정 소음이 있으니까 그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면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는 그런 소리 별로 개의치 않아, 볼륨 자체가 작잖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난 이게 느껴지는 게 너무 싫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분명히 패턴 노이즈가 아주 독특하게 있고 CC2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타이어 소음이 더 큰지 알아보기 위해서 타이어 회사가 사용하는 전문 마이크로폰 장비를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미셸린 크로스 클라이밋 2를 테스트했습니다. 부드러운 노면에서는 55.7dB이 나왔고요. 거친 노면에서는 67dB이 나왔네요. 이번엔 한국 타이어 웨더플렉스 GT를 테스트했습니다. 부드러운 노면에서는 55.6dB, 거친 노면에서는 65.6dB이 나왔네요. 두 타이어 모두 프리미엄 올웨더 타이어인 만큼 정숙성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비대칭 패턴의 대표격인 웨더플렉스 GT가 V자 패턴의 대표격인 크로스 클라이밋 2보다 거친 노면에서 더 정숙했습니다. 자, 그럼 승차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패턴 노이즈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지점이 있긴 하네요. 생긴 거에 비해서 이 정도면은 꽤 나쁘지 않은 승차감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느낌을 고스란히 갖고서 한국 타이어 웨더플렉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길을 똑같은 속도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속 40km. 같은 데인가 하는 느낌이 안 들죠 지금. 이런 것들 보면 홈 있잖아요. 홈을 그냥 지나가, 아무 느낌 없이. 그리고 이쪽 거친 노면, 러프 노면으로 갔을 때 승차감도 정말 엄청나게 현격한 차이로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실제로 두 차를 연달아서 탔을 때는 확실히 느껴져요. 그러니까 거칠거나 인도거나 이런 노면을 지날 때는 한국타이어가 월등히 더 조용하고요. 지금 소음에서 승차감에서 이 두 가지에 있어서는 웨더플렉스 GT가 비대칭 패턴과 V자 패턴의 소음 차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이어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소음 승차감 뿐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이 제동 능력이라든지 코너링이라든지 이런 자동차의 주행 능력이겠죠. 자, 그러면 주행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젖은 노면으로 가서 이 차의 제동 거리 테스트 그리고 핸들링 특성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시속 85km로 가다가 급제동을 해서 얼만큼의 속도로 떨어지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세상에, 29.76m, 80km에서 5km까지 29.76m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라면은 저희가 테스트한 어지간한 사계절 타이어, 서머 타이어하고 비교해도 크게 손색이 없는 정도다, 괜찮은 수준이다 라고 보여져요. 야! 오, 29.35m. 와, 그걸 더 단축하네. 29.35m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가 나와? 0.4m 정도가 더 줄었어요. 와, 두 타이어 모두 정말 난형난제입니다. 누가 더 우월한지를 따지기 힘들 정도로 아주 미세한 차이만 났어요. 패턴을 봤을 때 굉장히 배수성 높아 보이고, 이 배수보다 더 중요한 게 수막 현상을 막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 사이프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사이프가 배수 성능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핸들링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제일 기다렸습니다. 항상 타이어 테스트 할 때 이게 너무 좋아. 자, 지금 VDC를 완전히 끈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상태로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는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빗길 중에서도 정말 물을 계속 쏴서 마치 얼음판처럼 미끄러운 길을 만들어 주는 건데요. 그렇게 얼음판처럼 미끄러운 길에서 주행을 해보면 비록 전륜구동이라도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코너를 하다 보면 뒤가 이렇게 돌아나가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지금 그립을 꽤 빠른 속도에서도 잘 유지하고 있는 게 인상적입니다. 헤어핀에서 이 정도는 그냥 돌아주네요. 지금 빗길도 그냥 빗길 아니잖아요. 물을 계속 뿜어주는 마찰 계수를 극도로 낮추는 빗길인데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이게 원래는 얼음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그립력이 있는 일반 아스팔트에 가까운 그런 빗길로 느껴집니다. 타이어가 좋아서 그런 건지, 차가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운전을 잘해서 그런 건지 타이어를 바꿔서 지금 미쉐린 크로스 클라이밋 2로 옮겨서 한번 다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쉐린 크로스 클라이밋 2를 장착한 산타페입니다. VDC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VDC를 끄고서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턱 하고 잡히는 걸 봤나요? 지금 밀려나가다가 턱 하고 잡히는 순간을 봤는데, 지금 의외의 장면은 직진 느낌은 좋은데 코너링에서 잘 버틸 것 같거든요. 굉장히 잘 버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약간 기대를 저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잘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언더스티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횡쥐를 버텨주는 힘이 마지막에 빠집니다. 속도는 지금 56km, 58km 이 정도, 지금 60km가 안 되는 속도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69km에서 돌립니다.
자, 처음에 잘 돌다가 여기서 벗어나 버리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패턴이 V자형 패턴인데 자동차가 일정량 이상으로 코너를 돌게 되면 이 타이어의 전체 면적이 땅에 붙는 게 아니고 타이어의 끄트머리만 땅에 붙습니다. 메인 끝부분이 땅에 닿아야 되는데 그 부분의 패턴이 별게 없어서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옆으로 밀려나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그걸 숄더라고 하는데 아웃숄더 부분이 이렇게 어깨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패턴이어야 그렇게 코너링을 끝까지 갔을 때 거기서 그립을 잡아줍니다. 스포츠 타이어는 그래서 아웃숄더가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져 있는 게 그런 이유예요. 지금 여기 있는 크로스 클라이밋 같은 경우는 좌우가 완전 대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 바깥쪽 없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바깥쪽에 있는 끄트머리가 힘을 받을 때 그때 코너링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코너링을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 긴급하게 회피할 때는 어쩌면 한 번의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한 번 이렇게 벗어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이 타이어 끝에 숄더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정말 대단합니다. 세계적인 올웨더 타이어 두 종을 비교했는데요. 세계 최강의 타이어라고 할 수 있는 미쉐린, 새로운 개념의 K 올웨더 타이어를 출시한 한국 타이어가 맞붙었는데요. 매번 새로운 타이어가 나올 때마다 기존에 비해서 성능이 성큼 발전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한국 타이어가 이렇게 발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시너지 4S2라는 타이어가 이미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정말 많은 매체에서 상을 받기도 하고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다지 인기가 없었다고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조용한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두 번째는 승차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승차감과 조용한 것을 가장 만족시킬 수 있는 타이어가 그동안 없었다는 거죠. V자 패턴을 가진 수많은 올웨더 타이어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웨더플렉스 GT를 통해서 이런 아쉬움들 모두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훨씬 더 훌륭한 타이어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그만큼 높은 거예요. 이런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있기에 이렇게 훌륭한 타이어가 나올 수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